오늘 판결이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앞둔 이재명 전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. 법조팀의 권영석 기자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권 기자, 오늘 판결,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, 같은 점도 있을 거고 좀 다른 점도 있을 텐데 좀 알려주시죠. 네, 일단 두 사람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이라서 혐의와 죄명 그리고 법원이 인정한 내용까지 대부분 비슷하긴 합니다.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와 달리 김 전 회장에 대해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라는 게 적용이 됐습니다.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할 때만 해도 김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이어서 검찰이 적용하지 못했던 혐의입니다.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등을 대납하기 위한 돈이었다는 건 공통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.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과 사적 친분,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 또는 회유로 범행했다며 김 전 회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에 부탁을 받고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. 이 전 부지사 그리고 오늘 김 전 회장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똑같이 수원지법 형사 11부입니다. 이 재판부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도 맡게 된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로선 원투 펀치를 맞은 셈이 됐습니다. 재판부 배정은 자동으로 하는 거죠?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었고요. 예, 맞습니다. 자, 그런데 그래서 이 전 대표가 이 수원지법 대신에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을 받게 해달라, 병합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? 네, 맞습니다. 이재명 전 대표는 수원행을 피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대장동 사건 재판과 병합을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. 기본적으로 같은 사건을 놓고 두 번이나 유죄 선고를 내린 재판부를 피하려는 의도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. 자, 그런데 검찰은 이 병합 신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각각 반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. 검찰은 대북 송금과 대장동 사건은 범행 시기나 관련자가 전혀 다르다면서 두 사건을 병합하면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. 대북 송금 사건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고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장 시절이라는 점에서 두 사건을 병합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주장입니다. 특히 검찰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점에서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합니다. 대장동 재판은 이미 위례 신도시 개발, 백현동 용도 변경,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많은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하고 있어서 기소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절반도 채 못 왔습니다. 대북 송금까지 병합이 되면 선고까지 몇 년이 걸릴지조차 예측하기 어렵습니다. 반면에 따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은 9월에 결심 공판이 열리고 이르면 10월이면 1심 선고가 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 언제 열리는 겁니까? 네, 일단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병합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지 재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언제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정확한 시점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. 법조계에선 유무죄를 판단하는 복잡한 결정이 아닌 만큼 대법원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 네, 재판이 지연되는 게 정의를 구현하는 거냐 아니냐 논란이 많던데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.